자, 세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오늘도 제가 체크를 다 했고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게시물 수정 삭제를 할 때 실제로 그 글을 작성한 사람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를 좀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아니어도 수정 삭제가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쓴 글이 아닌데 내가 삭제가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좀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모디파이에서 수정 삭제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모디파이 여기를 볼게요. 지금 글 쓴 사람에 대한 정보 어디 들어있죠? 우리가 라이트를 할 때 글 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거죠.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를 아티클에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글을 작성할 때 그 게시물, 작성된 게시물이 지금 로그인 되어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티클스에 들어간 게시물에는 작성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전 시간에 거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스트에서 보여줬고요. 디테일에서도 보여줬죠. 리스트랑 디테일에서 여기 아티클 멤버 아이디 이거는 자 지금 리스트 목록을 보여줄 때 게시물 목록을 보여줄 때 뭘 가져와서 보여줘요? 어디 있는 거? 아티클스에 있는 거. 아티클스에는 우리가 저장했던 게시물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아티클스를 found articles라는 fullprint articles라는 애한테 넣어주고 나서 이런 거 검색어 이런 것도 찾아서 보여주고 있죠. 얘 돌려가지고 체크를 하잖아요. 이 검색어 있는지. 그래서 검색어 있을 때 이런 거 체크해서 보여주는 거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를 보여줄 때 게시물 리스트를 보여줄 때는 아티클에다가 여기서 가져온 게시물 담아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반복문으로. 그럼 리스트에서는 아티클스, 결국 아티클스고요. 디테일에서도 이걸 통해서 아티클스에 있는 거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삭제를 할 거예요. 아니,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럼 수정을 하려고 우리가 뭔가 글번호를 입력해서 해당 글에 접근을 하죠. 근데 해당 글에 접근했을 때 그 게시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작성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성자가 들어있는 게시물을 우리는 모디파이 기능 안에서는 얘한테 담아주고 있잖아요. 게시물 자체를. 그래서 그거가 게시물이 널이면 게시물 없다, 이거 안 타면 게시물 있는 거니까 제목 내용 받아서 실제로 바꿔주는 것까지 하는 게 모디파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모디파이 로직 안에서 멤버 아이디는 파운드 아티클에 있는 거죠. 실제로 리모컨을 눌러보면 멤버 아이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젠 게시물 자체에 멤버 아이디를 저장을 한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지금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게시물이 1번이라고 할 때 얘는 누구랑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애의 아이디랑 비교를 해야겠죠.
이게 1번 회원이 작성한 거래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1번 글을 아티클 모디파이에서 1 했어요. 글 번호 1이래요. 그 1번 글은 1번 회원이 썼대요. 그럼 여기서 가져온 found article member id는 1이겠죠. 이 게시물은 1번 글인데 이걸 1번 회원이 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져온 멤버 아이디는 1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로그인한 아이디가 회원 번호가 2라면 이 로직이 안 타겠죠. 여기다 뭔가 우리가 그 아이디를 적어준 거라면, 로그인 되어 있는 애의 아이디를 가져왔다면, 그럼 여기가 똑같이 1번이래요. 그럼 매칭이 돼서 맞으니까 수정 삭제가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애의 아이디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일치해가지고 로그인을 성공했어요. 그럼 그 정보 어디에 들어있죠? 로그인드 멤버에 들어있죠. 이 로그인드 멤버는 스태틱 변수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라이트 할 때도 이걸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디파이에서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건, 그쵸, 로그인드 멤버에 있는 아이디랑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을 때면 실제로 이거가 돼야 되는 거고, 다를 때면 권한이 없습니다 띄워주고 이거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조건을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이 조건이 참일 때의 경우는 지금 로그인된 아이디, 그러니까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수정하겠다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 띄워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도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 삭제를 하면 안 되니까 리턴으로 메서드를 끝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이게 참인 경우, 실제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오고 메서드 끝날 거예요.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떤 경우죠? 그쵸? 내가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거 실행되는 거죠.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번 글이 1번 회원이 애드민인데 1번 글이 1번이 썼어요. 그럼 애드민으로 로그인해서 1번 글을 수정하려고 할 때 잘 돼야 될 거고, 1번 애드민으로 로그인한 상태로 2번 글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안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럼 일단 로그인을 합니다. 1번 회원인 관리자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번 글 먼저 하죠. 2번 글을 수정하겠대요. 그럼 얘가 권한이 없습니다 를 뱉어주면 되는 거고요. 1번 글을 수정하려고 해요. 얘가 직접 쓴 글이 맞죠? 그럴 때는 제목을 입력받고 내용도 입력받고 수정이 완료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수정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수정해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쵸? 권한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막 추가를 했는데 딜리트에 한번 이걸 적용시켜 보세요.
자, 지금 수정에서 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인데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는 딜리트 쪽을 보면요, 얘는 파운드 인덱스를 활용해서 게시물을 지우고 있었죠. 그럼 여기 안에는 요 위에서 쓴 파운드 아티클처럼 아티클을 담고 있는 애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네요. 여기선 파운드 아티클에다가 진짜 아티클 게시물을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덱스를 넣어주고 있고 인덱스를 가지고 지우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실제로 게시물을 물고 있는 변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자, 이거를 똑같은 방식인데 이것만 달라요. 한번 처리를 해 보시고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떠오르는 방법으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게시물을 찾아와도 되고요, 아니면 키워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바 어레이 리스트에 요소 삭제, 리무브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얘를 좀 더 찾아서 지우는 방법이 인덱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가지 힌트를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20분까지 시간을 드려볼게요.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힌트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힌트가 그냥 뭐 인덱스를 활용해서 게시물 가져오면 된다 라고 하나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우리가 인덱스를 활용할 것도 없었어요. 게시물을 가져오는 메서드가 여기 있죠. get article by id 하면 게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found article이라는 애 게시물 가져온 거죠. 그쵸? 이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요, 지금 found article에 게시물에 대한 게시물이 들어올 거고요. 그 게시물의 아이디랑 지금 로그인한 아이디, 이거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권한이 없습니다. 리턴. 이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이거 잘 될 거고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좀 이 방식이 좋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get article index by id, 이 메서드가요, get article by id에서 한번 실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do delete 메서드 안에서 한번 실행이 되는데, 그 밑에 이 get article by id 실행될 때 한번 또 실행되죠. 불필요하게 중복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found article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인덱스를 가져왔던 이유가, 얘를 이렇게 주석을 걸어 놓을게요. 이러고 나서 사실 이렇게 해도, 아니지, 여기를 널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얘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리무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글 번호를, 글 인덱스를 정확히 찾아서 지우기 위해서 이걸 해줬던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키워드를 하나 드렸죠. 검색을 해보시라고 키워드를 드렸어요. 얘를 보면요, 리무브 안에는 int index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오브젝트는 객체예요, 객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리무브에 found 아티클 객체 하나 그냥 넣어도요, 이 어레이 리스트가 얘를 알아서 비교해서 지워줘요.
그러면 파운드 인덱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과정이야 위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처음에 이거를 두 딜리트를 만들 때, 이 딜리트 기능을 만들 때 우리가 파운드 아티클로 하다가 인덱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인덱스를 구하는 로직을 하나 메서드를 만들었던 거고, 그걸 활용을 했던 건데, 사실은 인덱스가 아니라 객체를 그냥 넘겨줘도 알아서 지워준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덱스로 지우는 걸 많이 더 쓰기는 해요.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객체를 넘겨주는 걸로도 다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로직 상에서 이제 이 get article index by id가 쓰이는 곳이 딱히 없어요. 여기서도 사실 얘 안 쓰고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얘를 이 향상된 포문을 이쪽으로 가져오면서 얘를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거고요. 다른 데에서 또 인덱스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쟤는 남겨놓고, 프로그램 이제 개발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때도 저게 필요가 없다, 그때 가서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성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부러 인덱스를 굳이 했던 거였고, 지금은 우리 상황에 맞게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해야겠죠. 관리자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관리자가 쓴 글은 지금 1번 글이에요. 아티클 딜리트 1. 아니 2번부터 하죠. 2번일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권한이 없습니다 나와야 되고요. 1번 글일 때는 얘가 쓴 글이 맞으니까 삭제되었습니다 잘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삭제가 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날 때쯤에 발견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있는 것 같은데, 삭제를 하고 나서 라이트를 했을 때 이미 3번 글은 있는데 3번 글이 생성되었대요. 문제가 좀 있죠. 실제로 3번이 중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말고 좀 천천히 해결을 할 거고요.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스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같이 한 작업에서 저 부분이 에러가 저렇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 코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 건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할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로그인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 하고 프로그램을 딱 시작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글을 수정하겠다고 하면 에러가 나죠. 보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에요. 그리고 얘가 말하고 있는 라인이 아티클 컨트롤러의 to modify 128번째 줄이래요. 여기네요, 여기. 왜 널 포인트 익셉션이에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값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곳에 값이 아니라 널이 들어있어서, 얘가 이거는 널이라서 조건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어, 혹은 널이라서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자바가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지금 로그인을 안 했죠. 글에 대한 정보는 들어있어요. 누가 썼는지 그건 앞에고요. 현재 로그인된 상태의 로그인된 사람의 아이디는 뒤에죠. 근데 지금 로그인을 안 했죠. 그럼 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줘야 되죠? 모디파이 기능도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로그인 후 이용해라 라는 식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두라이트에서 했어요. 요렇게. 근데 이거를 지금 라이트, 모디파이, 딜리트 셋 다 공통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이런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지 않고요, 따로 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컨트롤러를 나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얘가 사용자였고요, 여기가 유저, 얘가 앱이었죠, 얘가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는 더 들어가면 서비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한 거고 컨트롤러까지만 나눈 상태인데, 지금 앱이 잘못된 명령어, 명령어 들어온 거 분기 태우는 거 이런 거 담당한다 그랬죠. 유저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을 보고 이거 네 거야 네 거야 나눠주는 거 앱이 하는 거고요. 전혀 생뚱맞은 명령어 가져왔을 때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야 라고 얘가 그냥 처리해버리고요. 이런 거 지금 앱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로그인을 하고 나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써도 되는지 이런 기능을 여기서 각각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슬 로그인들을 얘네가 쓰고 있죠. 근데 이거를 여기 선에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나눌 거예요, 앱에서. 그래서 로그인, 그러니까 처음에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로그인이 필요한 명령어다, 그럼 여기서 로그인 하고 써 라고 리턴을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답을 말해줄 거고, 로그인을 안 해도 되는 기능이 들어오면 그냥 실행을 시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앱이 처리를 해줄 거예요. 얘네가 가지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 얘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앱으로 올 겁니다. 앱으로 가서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요. 그걸 앱이 봤죠. 그리고 나서 얘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누잖아요. cmd 비츠 해가지고 나눠서 컨트롤러 네임이랑 액션 메서드 네임 나누죠. 그래서 여기서 리모컨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실질적으로 보내는 건 어디예요? 보내는 로직은 지금 어디죠? 이거 네 거야 라고 분별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컨트롤러한테 이를 보내는 이 로직은 얘예요. 얘 to action. to action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to action에서 분기 태워서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니까 to action이 되면 얘는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컨트롤러한테. 그럼 우리가 앱에서 처리한다 그랬죠. 그럼 to action이 되기 전에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자, 이거를 to action이 되기 전에 여기서 처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스위치문을 쓸 거예요. 스위치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써봤기 때문에 이 스위치한테 액션 메서드 네임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케이스 라이트 케이스 모디파이 딜리트,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만 수행되는 기능, 아티클 쪽에서는 라이트 딜리트 모디파이였고요. 멤버 쪽에서도 하나가 있죠.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만 실행이 되는 거, 로그아웃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원래 케이스문은 이때 요거 하고 이때 요거 하고 이랬죠. 근데 제가 지금 다 썼어요. 요때 요거 하라 요거 해 라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왔죠. 이러면 이 경우들 다 여기 있는 기능을 수행을 해요. 스위치문 쓰는 방식이에요. 이럴 때 write, modify, delete, logout일 때 뭐 해주면 돼요? is logined가 false면 되는 거죠. 근데 앱은 컨트롤러를 상속 받았나요? 아니죠. 그럼 얘는 그 컨트롤러에 있는 is logined를 어떻게 갖다 쓰죠? 아까 제가 멤버 컨트롤러랑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 is logined를 둘 다 쓰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릴 때 이걸 말씀을 드렸죠. 그냥 임포트해서 호출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아티클이랑 멤버 컨트롤러 얘네 둘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상속받는 게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 정의를 해줘도 되는 거였고 앱은 상속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컨트롤러 점 is logined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is logined 지금 스태틱 메서드니까 객체 만들 필요 없이 설계도로 호출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여기 컨트롤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얘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위에 컨트롤러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널 넣어놨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티클이면 요거, 멤버면 요거 들어가라고 해놨죠. 근데 여기서 이 컨트롤러 쓰면 돼요 안 돼요? 엄밀히 따지자면 기능은 해요. 써도. 왜냐면 이 멤버 컨트롤러한테도 이거 있죠. is logined.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한테도 이거 있어요. 상속 받았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요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재정의 안 하잖아요. 오버라이딩 안 하죠. 개성 없죠. 그냥 부모 거 그대로 물려서 쓴단 말이에요. is logined 그대로 받아와서 이거 그대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벌써 노란 줄 나오죠. 이거 노란 줄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스태틱 메서드예요.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 안 만들고 설계도한테 일시키려고 만든 게 스태틱 메서드죠. 근데 여기 만든 걸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스태틱 메서드인데 너 이렇게 써야 돼? 그냥 설계도 불러서 일시켜. 경고 정도 띄워주는 거죠. 만약에 얘네가 멤버 컨트롤러랑 아티클 컨트롤러가 is logined 얘를 가져다가 재정의를 해서 썼대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컨트롤러에 있는 이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네가 얘랑 얘한테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쓰면 아예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컨트롤러는 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써준다면 지금 이 컨트롤러는 멤버 컨트롤러 혹은 아티클 컨트롤러겠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컨티뉴 해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얘네 둘이 만약에 이 is logined에 대한 재정의를 해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아티클도 있고 멤버도 있으니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 컨트롤러에 있는 순기능이잖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 데에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써주는 게 깔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에 따라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is logined가 각각의 개성을 가진 상태고 그 개성에 따라서 아티클일 때는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is logined를 해줘야 되고 멤버일 때는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is 로그인들을 해줘야 되는 거라면 얘를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되겠죠. 얘도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러 설계도 불러와서 is 로그인드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무슨 경우예요? is 로그인드가 false래요. 로그인이 안 된 경우죠. 그러면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if문이 텄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얘를 위로 올려 보내야죠. 명령어 다시 입력 받으라고. 얘는 지금 무한 반복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메서드를 끝낼 게 아니라 컨티뉴로 위로 올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if를 안 탔대요. 그럼 어떤 경우예요?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럼 브레이크로 이 스위치 문을 끝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두라이트에서 이거 필요한가요?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앱에서 갈라치기 하고 있죠. 잠시만요. 여기서 이미 나누고 있어요.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들은 로그인을 이용하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필요한가요? 없죠? 이미 앱에서 걸러져서 두 액션, 이미 걸러진 상태로 여기 들어오잖아요. 이거 먼저 하고 두 액션이니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그럼 얘가 이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검사가 끝난 후에 실행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해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필요가 없겠죠. 두 로그아웃, 로그아웃도 우리가 이미 앱에서 걸러진 다음에 명령어가 전달이 되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실행이 됐다라는 건 멤버 컨트롤러에 이 두 액션 들어와서 명령어가 액션 메서드 네임이 로그아웃이다. 그때 두 로그아웃 실행하는 건데, 여기 두 액션 들어오기 전에 이미 로그인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 까잖아요. 앱에서 이미 한번 걸러주는 거죠. 여기서 요청을 보냈는데 너 이거 로그인 해야 돼 하고 까는 거죠. 그럼 여기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 이미 만들어진 거를 좀 지워준 거고요. 자, 이것도 하나 해줄게요.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이라든가 또 회원가입, 로그인도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그인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두 액션 전에 얘도 하나 넣어주고요. 얘 같은 경우는 로그인 그리고 조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로그인이 된 경우여야 되니까 는 false 지워주고 여기를 이 정도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밑에 있는 continue랑 break는 위랑 똑같은 원리로 동일한 거고요.
자, 이러면 우리 멤버 컨트롤러에 이거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앱에서 또 걸렀으니까.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를 여기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것 중에 네, 뭐가 없네요. 이제 다 지운 것 같아요. 자, 그럼 테스트 해봐야겠죠? 자, 지금 프로그램 실행시켰어요. 로그인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로그 아웃을 해보겠다. 로그인 이용해주세요. 잘 나오고요. 멤버 조인, 이것부터 하죠. 아티클 라이트 로그인 이용해주세요. 잘 나오죠. 아티클 모디파이 잘 나오고요. 딜리트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멤버 조인 하면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 잘 나오고요. 멤버 로그인 잘 나오죠. 지금 뭔가 이제 좀 로그인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도 좀 잡다 보니까 좀 더 점점 게시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시판에 좀 더 많은 기능들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고, 이제 로그인을 해야만 게시물을 쓸 수 있게 됐고요. 로그인을 하고 게시물을 쓰게 되면 그 게시물을 나만 지울 수 있게끔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한 내용도 좀 많아요. 로그인 관련해서 로그인 하나를 만들었더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도 많은 내용을 좀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도 좀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지금 게시물에 이거 한번 볼까요? 아티클 리스트 하면은 작성 그 회원 번호로 나오잖아요. 요거를 작성자 이름이 나올 수 있게끔 처리하는 걸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딜리트하고 라이트 할 때 글번호 중복되는 거, 그 문제 하나 또 해결을 해 줄 거고요. 회원 삭제 기능은 없기 때문에 회원을 삭제했을 때는 만약에 지금 코드 그대로 해서 회원 삭제 기능을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회원 삭제하고 다시 만들 때 또 회원 번호도 문제가 똑같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회원도 멤버 사이즈 플러스 1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회원 삭제는 없으니까 그거는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뭘 할 거냐면 로그인을 할 때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서비스 단을 만드는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되게 많고 내일도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한 거 영상 잘 돌려보시면서 확실하게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내일 마지막 시간이죠. 내일 만약에 할 거를 다 했는데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실무 관련돼서 서비스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웹 개발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까지 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뭐 실무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공부했던 것 중에서 또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복습도 하시고 뭐 간단한 질문 같은 거 한두 개씩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했던 거, 뭐 실무 나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